정보처리 잉달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이죠. 자, 오늘까지 해서 정보처리 1회 필기시험이 종료가 되었어요. 자, 2월 7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필기시험 기간이었고 오늘로 종료가 되었으니까 실기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실기 준비하시면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모의고사하고 문제 복원에 관해서 안내드릴 게 있어서 짜란하고 나타났어요. 자, 공부하셔야 되니까는 빨리빨리 안내드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필기시험 준비하시느냐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합격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려요. 그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 다음 시험 있으니까 다음 시험에는 분명히 합격하실 테니까는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5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합격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4년도 기준으로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24년의 전체 평균 합격률은 61%였고 1회 66%, 2회 59%, 3회 55% 이거는 큰 의미 없어요. 이거 분석한다고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60% 이상의 합격률을 가지는 게 필기시험이다. 내가 지금 필기를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필기처럼 준비를 하면은 실기를 합격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기출해설에 있는 내용들 문제답 해가지고 이것들을 외우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실기시험 합격률도 최소한 50%에서 6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50%, 60%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합격률은 20% 중반대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빈출이 되지 않으니까. 필기 같은 경우에는 문제은행에서 문제들이 돌려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들을 많이 공부를 하면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근데 실기시험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전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 다시 출제될 확률은 극히 희박해요. 전전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기출해설을 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적인 이론 내용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시간이 조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산식 이렇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지 지금 기출해설을 볼 시간은 아니다. 기출해설 같은 경우에는 4월 달에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임박해가지고 만약에 그것도 시간이 없다. 그럼 저는 기출해설 빼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 문제 더 풀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빈출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은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이니까 요것들은 좀 외워두세요라고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 막 기출해설을 외울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마지막에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기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도 해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네트워크, 정보보안, 신기술 용어, 프로그래밍 언어 삼총사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출해설을 보는 것보다는 이론적인 내용하고 프로그래밍 언어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요 안에 들어야 되는 거죠. 필기 합격한다고 해가지고 자격증 반 잘라서 나오는 거 아니니까 실기까지 최종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실기 시험까지 조금만 빨리 아직까지 준비 안 하셨으면은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24년도까지는 라이브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5시간, 6시간씩 한 회에, 그러니까 한 회 시험에 2번 정도씩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라이브 특강은 진행을 하지 않고 모의고사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2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 4월 5일하고 4월 12일 둘 다 토요일이에요. 시험 전주, 전전주 토요일 날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진행 방식은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1부 같은 경우에는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시험을 보시는 거죠. 제가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문제들을 뽑아 놓을 테니까 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시간이 되는 거고 1시간 이제 쉰 다음에 밥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3시까지라고 적어놨지만은 4시가 될지 5시가 될지 몰라요. 어쨌든 이 낮 시간 동안은 저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회 시험에서 이렇게 1, 2부 진행할 거고 2회 시험에서도 1, 2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이브 특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다른 출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강의 들으시는 분들이 뭐 이건 중요하지 않나요? 저건 중요하지 않나요? 이렇게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제 강의 위주로 이렇게 구성을 할 거라서 엔잡에다가만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할 거고 해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다가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엔잡에 있는 그 공지사항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에 문제 복원하고 소주 한 잔. 문제 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게시판에 있는 내용들을 추려 가지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올해는 12 시에 끝나잖아요. 기사 같은 경우에. 기사가 12 시에 끝나니까 12 시부터 해 가지고 5 시까지 그냥 제가 컴퓨터에서 라이브 딱 켜 놓고 앉아서 여러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문제들을 계속 복원을 할 거예요. 왜 이때까지 하냐면은 산업 기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오전이 기사고 오후가 산업 기사잖아요. 그래 갖고 기사 끝내고 산업 기사 이런 식으로 기사하고 산업 기사하고 이렇게 병행을 할 거라서 요렇게 시간을 잡아 놨어요. 그래서 문제 복원 같은 경우에는 구글 그 엑셀 있잖아요. 구글 시트. 거기다가 해 가지고 문제 복원들을 쭉 올려 주시면은 제가 고것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드리는 고런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소주 한 잔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백년산 진로를 준비할 거예요. 진로 딱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 백년산이라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백년산 진로, 고급진 백년산 진로를 준비를 할 거고 아마 그날 8 시부터 9 시, 뭐 10 시 이때까지 소주 한 잔 하면서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힘들었으니까는 여러분들하고 그냥 간단하게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하고 문제 복원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24년도까지는 라이브 특강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문제 복원 같은 경우에도 게시판에 올라오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 올해는 조금 바뀌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문제 복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직접 그냥 라이브 켜가지고 바로바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돼서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소주 한 잔까지 꼭 참여를 해주시고 백년산 진로. 추천 학습 방법들 이제 실기 대비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필기처럼 준비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필기는 문제은행에 있는 것들을 돌려서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은행에 있던 것들, 그러니까는 기존에 기출되었던 것들을 많이 풀어보면은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다. 빈출되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이론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일단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부분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그런 그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을 가지든 아니면은 어떤 강의를 보든 이론 내용이 있을 거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해서 보시면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컴퓨터 용어가 워낙에 외계어들이니까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론하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거 요것들을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 이론에 있는 것들 책을 이만큼 두꺼운데 이따만큼 두꺼운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용어들에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 얘는 뭐 말할 게 없어요. 보통 실기가 2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이 20문제 중에서 적게는 7문제, 많게는 9문제까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포기하고 내가 정보 처리를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론에서 다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 합격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병행을 해줘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론하고 같이 병행해서 공부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 변수부터 해가지고 자료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어문이라든지 반복문이라든지 변수의 유효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나씩 하나씩 익히다 보면은 익숙해질 거고 그리고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문제답 형태를 외우게 되면은 안 풀려. 그러니까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변수부터 해가지고 차례차례 공부를 해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물론 다 맞출 수는 없겠지. 틀려라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을 거니까 다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맞추실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꾸준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계산식 특강 요거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게 이론 부분이라고 하는 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공학, 운영체제, 네트워크, 정보보호, 뭐 이런 정보보호론, 이런 데 신기술 용어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론에서 보통 뭐 적게 나오면 7문제, 많이 나오면 9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게 나오면 7문제, 많이 나오면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도 합격 점수를 맞출 수가 있는데 합격 점수는 12개니까. 근데 다 맞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도 몇 개 틀릴 거고 여기서도 몇 개 틀릴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준 SQL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게 표준 SQL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는다. 여기서 합격 점수에서 뭐 11개, 뭐 10개 이렇게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를 딱 해주게 되면은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계산식이라고 하는 거, 뭐 서브넷이라든지 서브넷 마스크라든지 뭐 메모리 교체 알고리즘이라든지 프로세스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되는데 시간이 되신다면 계산식도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 24년 전까지는, 그러니까 23년도까지는 계산식이 가끔 가다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24년도부터는 매회 출제가 되고 있죠. 어떤 때는 2개까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산식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되신다면 꼭 들어주시면 되고 여기 있는 거 이론하고 프로그래밍 언어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출해설 가지고 내가 이 기출해설만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이고 내가 이론만 가지고 하겠다. 프로그래밍 언어만 가지고 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는 정보 처리 자격증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공부를 더 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것만 하겠다. 내가 여기는 프로그래밍 언어만 하겠다. 그러면은 도박을 하는 거니까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떨어지면 다음 시험 봐야 되는 거고 또 떨어지면 그다음 시험 봐야 되는 거고 1년 내내 정보 처리만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합격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한 번에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조금 힘드시겠지만은 요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서 한 번에 취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안내 드린 거 모의고사하고 아까 전에 문제 복원이었죠. 모의고사는 제가 최대한 근데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확률은 극히 적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빈출되는 많이 나오는 문제들만 이렇게 출제를 할 거고 쪼끔 생뚱맞은 문제도 가지고 올 거지만 그거를 외우는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구나. 아 이렇게 긴장이 되는구나.' 긴장감을 한 번 더 느껴보시라고 고렇게 모의고사를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2부에서 설명을 하면서는 다른 개념들까지 예전에 라이브 특강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른 것들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 복원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3월 4일 필기가 마무리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실기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실기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대비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